심사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하이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두입니다. 스하. 네, 늘 특별함을 모셨는데 처음으로 100만 유튜버를 모셨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동생이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료, 정말 잘하는 친구, 생물학 관련돼서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한 인기 과학 유튜버 과학드림님 어서 오세요. 야, 과학드림. 여러분에게 과학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드립니다. 과학의 꿈. 과학의 꿈이라기보다는 드리면서 과학자의 꿈도 키워보고 그런 식으로 지었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의미. 네. 대단합니다. 지금 몇입니까? 지금 딱 100만입니다. 딱 100만이에요? 딱 100만입니다. 딱 100만. 네. 저희가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뭐 골드버튼 왔어요? 아직 안 왔고 이제 신청 링크가 와야지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직 신청 링크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 안 해봐가지고 또 궁금하네요. 과학으로 100만 되는 거 생각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전혀 그쵸? 못했고 제가 이걸 사실은 이직용 포트폴리오로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네. 골드 버튼, 실버 버튼도 생각 못했죠, 사실은. 근데 100만 유튜버가 되니까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삶에? 솔직히 말하면 변화가 거의 없고요. 제가 거의 독방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박혀가지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완료될 때 또 나와서 잠깐 이제 바람 쐬고. 네, 잠깐 햇빛 조금 쐬고. 그렇게 하니까 잘 나오는구나. 여기 영상이.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적응이 안 되는데 완전 신선합니다.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또.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들어오죠. 뭐 어디에 잠깐 출연해 줄 수 있겠냐. 또 강연이나 강연도 강의나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 강연은 어떤 거 주로 하세요? 강연은 주로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잘 만든 콘텐츠를 잘 뽑아내는 법.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는 어떻게 뽑아내는가. 약간 뭐 노하우가 있나요? 키워드는 무조건 대중들이 잘 아는 키워드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엽충 아시죠? 삼엽충. 삼엽충 삼엽충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없어서 문제지. 그쵸. 우리 다 알아요. 그쵸. 삼엽충 엄청 익숙한 키워드인데 거기에 엉켜있는 주제가 낯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식상하죠. 소행성. 너무 식상하죠. 네. 근데 삼엽충은 익숙한 생물이지만 멸종에는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얘네도 대멸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가 그쵸. 대멸종을 총 3번을 겪었고 2번의 대멸종은 살아남았는데 마지막 페렘게 대멸종 때 완전 골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식인종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많이 터졌던 컨텐츠인데 맞아요. 대박 났죠. 네, 그게 좀 1000만이 넘어.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1000만 넘는 영상? 과학 콘텐츠에서는 많이는 없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많이는 없는데.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키워드가 식인종이라는 익숙한 키워드인데 식인종이 사람을 먹는데 사람을 먹는 게 좋지 않은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동종 포식이 굉장히 안 또 좋은 이유가 위험할 있으니까. 수 있고. 네. 주제는 사실 생물적 주제가 많아요. 생물적으로 원래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원래는 생물 교육을 전공을 했고. 그럼 이미 그쪽 전공이셨구나. 네, 생물 교육을 전공을 했고 워낙 근데 또 생물 자체가 신비롭고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아했죠. 근데 사실 생물학을 다뤘을 때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구독자들이. 그쵸. 사람들이 어렸을 때 호기심을 느꼈던 생물에 대해서 커서도 그 호기심을 마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면 공룡을 되게 좋아했던 소년이 컸어. 근데 공룡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가 공룡 얘기를 해주면 그때 어렸을 때 기억에서 이제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맞아. 그걸 너무 재밌게 봐주시는 거예요. 맞아. 저도 이게 될까 했는데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스페이스 하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제가 이게 섭외를 받으면서도 우주 채널인데 그래도 저를 섭외해 주셨지. 우주는 너무... 이제 이게 스케일이 크니까 다 모든 거 품는 바다도 품을 수 있어. 보통은 이제 생명의 기원이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지구의 생명은 아무래도 우주에서 왔을 것이다. 진짜요? 그럼요. 1969년 7월 20일에 또 인류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인간이 달에 최초로 발자국을 찍기 전에 7,000m 깊이까지 내려간 사람이 기본적으로 심해 탐사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우주는 근데 우주는 아니다 싶었는데 못 돌아와요.
영원히 그냥 나갔어. 저 멀리. 스하. 그래서 이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미 재밌습니다. 아. 예. 또 특히나 심해에 관심이 또 많으시다고. 심해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파헤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과학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그쵸.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구의 70%가 바다니까 육지도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곳이 있는데 바다는 밝혀진 게 얼마나 그쵸. 없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고 또 거기서 사는 생물들은 육지 생물들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특이하게 생긴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지구온난화 이슈가 되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해양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은 뭐 특히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어떤 심해 생물을 주로 좋아합니까? 진짜 원픽이 뭔지 아십니까? 상어 아니에요? 상어는 투픽. 그래요? 네, 난 원픽. 상어 좋던데. 원픽은 이게 심해는 아닌데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 네, 고래 하면은 거의 뭐 조회수는 거의 미치죠, 보장됐고요. 고래 미치죠. 그래서 고래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고대 들어가면 다 미치잖아. 그렇죠. 고대 오징어, 뭐 고대 문어 이것만 봐도 미치는데. 고대 문어? 고대 코끼리 이것도 너무 멋있잖아. 고대만 붙이면 다 멋있어져요. 진짜. 고대 들어가면 일단 신비롭죠. 진짜 아무도 관심 없을 거 뭐가 있지? 연대? 스하. 고생대에 살았던 어류 중에 둔콜레오스테우스라는 이름부터 이미 끌어올라. 이름이 강하잖아요.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갑으로 둘러싸인 그런 고대 어류가 있었는데 멋있다. 네, 그런 어류들도 인기가 많아요. 최강 어류. 네, 그쵸. 최강 어류. 그 물고기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였죠. 4억 년에서 3억 년 그 사이에 유학 어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유학 어류 중에 대표적인 종이 둔콜레오스테우스였고 얘가 이제 그 당시에 잘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갑옷 같은 거를 둘렀는데 단단한 뼈 같은 거죠. 단단한 뼈 같은 건데 이 뼈에 대해서 이슈들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뼈가 뭔가 보호용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방어막을 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그게 일장인데. 있지? 네. 내가 일장인데 뭐가 문제야? 맞아요. 아무도 못 덤비는데. 맞아요. 왜 두르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디 따로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맞아. 목에 걸까? 주머니 얘기해서 제가 혹했는데 그래요? 그게 영양소 주머니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체가? 네, 왜냐면 얘가 이 물고기가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던 어종이었는데 이제 민물 쪽으로 갔을 때는 무기염료 같은 게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여기 뼈에 그런 무기염료들을 저장해 놨다가 좀 붙여놨다가? 네, 붙여놨다가 여기서 빼서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나왔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중에는 이 물고기가 엄청 거대했을 것으로 3m 이렇게 컸을 것으로 처음에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몸 길이가 대폭 작아졌어요. 한 작았어? 3분의 1가량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강력한 최강 물고기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건도에서는 이거는 조금 아쉽다. 네, 약간 좀 우리가 막 티라노사우루스 막 와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티라노사우루스 요만했다고. 그쵸. 그럼 뭐야 이 귀여운 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좀 아쉽다. 네, 맞아요. 그런 연구들이 그런 연구가 되고 있는 이제 고대 물고기고. 재밌네요 이런 거. 스하. 그래서 오늘 과학 드림님과 함께할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주와 바다. 우주의 바다. 네,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주는 사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주가 있고 바다는 저 멀리 밑에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완전 극과 극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도 탐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바다 속도 탐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럼요. 가서도 거동이 힘들고. 그럼요. 실제로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수조 속에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죠.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생명의 기원이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우주에서 어떤 다른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도 바다에서 기원한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이랬을 것이다라는 게 심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다 안에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이슈도 바다에서부터 답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심해와 우주 이 두 탐사 주제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심해죠, 심해. 처음엔 심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처음에. 생물학이면 심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우주는 압력이 없고 심해는 내려갈수록 점점점 수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탐사할수록 거기에 이제 작용하는 장애물들이 많아진다는 느낌인데 우주는 일단 나가면 조금- 기압은 없으니까 그런 게 있을 우주는 수 뭐 있으니까. 기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심해는 뭐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주는 되게 외로워요. 근데 예. 저는 그래서 이거 자료를 조사하면서 우주 탐사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떠세요? 더 우주 탐사 힘드실 거라고 뭐 생각하시죠? 저는 일단 우주 탐사. 왜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심해 탐사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밧줄만 좀 긴 거 있어도 탐사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땡겨줘.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안 죽을 수도 있다. 우주는 근데 우주는 아니다 싶었는데 못 돌아와요. 영원히 그냥 나갔어. 저 멀리. 나갔는데 딱 나가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네. 내가 좀 경솔했네. 못 돌아와. 거기서 그냥 이제 빠이빠이구나. 끝이야. 스하. 근데 인류 최초 심해 탐사는 언제입니까? 이게 1960년이고 이제 사람이 어떤 잠수정에서 탔어요. 잠수정에 타고 내려간 건데 그 잠수정이 트리에스토라고. The cigar-shaped hull contained only gasoline, a lifting agent in water. The Trieste was an underwater blimp, going down to the very bottom of the Challenger Deep. Down. 인류 최초로 지구상 가장 깊은 바닷속으로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1916m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서 12분 정도 머물고 이제 올라오는데 1000m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높죠. 그쵸, 높다기보다 이제 깊죠. 엄청 깊죠. 네, 거꾸로 네. 에베레스트 산을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딱 잠겼을 때 그러니까. 잠기고도 한 2000m가 남는. 그렇죠. 네. 근데 에베레스트는 올라가려면은 고생하지만 네. 내려가는 건 괜찮다. 네,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보고 이제 심해 탐사가 우주 탐사보다 이제 시기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심해 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심해가 사실은 한 1000m 넘어가면 심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200m입니다. 200m부터 심해요? 네, 이게 뭐 삭자마다 진짜? 조금씩 다른데 이제 200m부터 빛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요. 1000m 이후가 거의 암흑이라고 빛이 안 들어오는 지점인데. 그럼 빛이 조금씩 줄어도 그냥 심해로 봐요? 네, 맞아요. 와, 심해 기준이 엄청 엄청 폭이 넓구나. 넓은데 보통 200m 미치면 거기서부터 이제 빛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비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거기 쫙 분포해 있다가 200부터 확 줄어드는 네, 확 줄어들어서 그 부분부터는 이제 심해라고 보는 거죠. 광합성을 하기 힘들 정도의 많이 못할 정도의 빛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완전 암흑부터 심해라고 생각했고 맞아요. 사실 그렇게 볼 1000m 수도 있죠. 넘어가야지 이제 심해 생물이라고 많이 하니까 와, 근데 200m면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요새 200m 밑에만 살아도 다 심해 생물로 칩니다. 200m는 그냥 껌일 것 차면 같죠?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많지 않아요. 그 200m 밑에 쪽에 사는 어류가 거의 없고 그래요? 이제 랜턴피쉬라는 어류만이 사는데 오. 그 어류가 심해 어류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대부분의 어류는 다 200m 위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m가 꽤 깊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1898년도에도 사실은 네. 심해까지 사람이 내려간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심해 종들을 채집하기도 했었고 뭐 그럼 그물이나 낚시 같은 걸 했나요? 네, 그런 이제 와, 그물 같은 거를 쭉 뿌려가지고 그렇게 긴게 있어요? 네, 4000m? 다추로 내려가지고 4,000m 깊이에서 이렇게 건져 올린 것도 있었고. 쫙 내린 다음에 그냥 주워 올리는구나. 궁금하잖아. 왜냐면 네. 왜냐면 깊이는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그쵸. 그 밧줄의 길이로 측정을 했기 그죠, 때문에. 긴 밧줄 하면 네, 되니까. 밧줄에 이제 무거운 납 같은 거를 매달아서 쭉 이렇게 와, 밑으로 근데 떨어뜨리는 이것도 거죠. 4000m면은 사실 장난 아니죠. 진짜 깊이. 네, 엄청난 거네요. 깊이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잠수정이 개발이 되죠. 네, 수압을 버틸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작은 잠수정이에요. 원형 잠수정인데 그 원형 잠수정에 사람이 타서 이제 수심 뭐 400m, 500m 이런 깊이까지 쭉 내려가서 유인 잠수를 하게 되죠. 근데 4000m에서 주워오다가 사람이 가니까 400m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거기서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이 탈출을 해서 일단 살아서 올라올 수는 있어야 돼요. 그 안전장치가 한 400m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못 나갑니다. 신기하다. 그게 이제 그 잠수함 탈출 깊이라고 해가지고 유인일 경우에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잠수를 해야 하는 네, 그런 또 규제 아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스하. 궁금한 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탐사를 했느냐. 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뭐 발을 디뎠다, 뭐 했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
또 인류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뎠죠. 완전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죠. 그쵸. 미국은.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이제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이 달을 내렸고, 그다음에 12호. 그러니까 2명 내리고 12호 2명 내리고 13호 내리러 갔다가 돌아오고 14호, 15호, 16호, 17호까지 12명, 12인이 이렇게 6차례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갔는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심해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저도 누가 어떤 인물이 예. 갔는지는 모르지만 7,000m 깊이까지 내려간 사람이 잠수정을 타고 내려간 사람이 21명. 그중에 15번은 인간이 달에 최초로 발자국을 찍기 전에 이미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해 탐사가 저는 그래서 더 쉬웠다. 더 많이 갔다. 네, 더 많이 가기도 했고 달 최초로 발 찍기도 전에 이미 15번 갔으니까 심해 탐사가 좀 더 쉬웠을 거고, 이거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달 같은 경우는 그 우주 탐사에서 봤을 때 거의 그 슈퍼마리오의 그 그냥 처음에 나오는 애 있잖아요. 왕. 아니 딱 그냥 처음에 따단 할 때 바로 나오는 애 있잖아. 버섯? 걸어다니는 버섯. 걸어다니는 그런 버섯. 애거든요, 달 탐사는 사실. 우주에서는. 그 정도도 지금 12번 못 갑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쿠퍼왕은 누구예요? 그거는 이제 뭐 블랙홀이라든지. 그런 정말 뭐 엄청 멀리 있는 어떤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런 거. 끝판왕이구나, 진짜. 달 같은 거는 진짜 난이도가 낮은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다. 뭐 어렵다는 걸 떠나서 그 어디가 더 좋은가? 심해 우주 중에 어디가 좋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주가 더 경이롭고 더 좋기는 합니다. 아는 잘 건 많이 나오셨네. 없지만,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여기서 배워가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주를 좋아하고 우주 탐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물학 유튜버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해양 과학자가 있어요. 해양 과학자가 있는데 2019년인가? 자신이 쓴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 논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해양 탐사에는 왜 이렇게 우주 탐사보다 예산 편성을 많이 안 해주냐. 약간 화가 난 것 같은 뉘앙스로 쓴 돈을 안 논문인데 쓴다. 그 논문의 제목이 왜 사람들은 심해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그 오픈 액세스로 이제 출판된 논문이거든요. 한마디로 보면 왜 사람들은 심해를 싫어하고 육상 생태계나 우주 생태계를 우주를 더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궤도님은 그러면 왜 더 사람들이 뭔가 심해보다는 우주에 관심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충 느낌을 아니까. 느낌. 네. 우리가 물속에 다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느낌을 알잖아. 이곳이 물속이다. 이게 조금 더 가혹해지면 심해다. 근데 우주 느껴본 적이 없어. 전혀 모른다. 예를 들어 무중력 상태. 느껴본 적 없죠. 무중력이라는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무중력이 중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직항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려면은 뛰어내려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고층 빌딩에서.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뭐 번지점프를 하던 내가 이 수직항력이 없는 상태를 경험해 봤어. 짜릿해. 그러니까 확실히 우주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경험해봤더니 정말 다이나믹하다. 그냥 심해는 내가 경험해봤다 이미. 그리고 해봤더니 뭐 물속에 있는 거겠지. 요게 아닐까 제 생각에. 그 논문에서는 약간 다르게 말하는데 심해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다. 오히려 조금 반대네요. 그러면. 네,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주나 육상 생태계는 눈을 뜨면 혹은 고개를 들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자주 보지 않고 더 두렵다. 네, 자주 보지 않으니까 일단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고 대신에 우주는 항상 보이잖아요. 물론 많이 보이는 건 없지만 어쨌든 밤하늘은 항상 보이는 거고 그래서 심해에 관심이 좀 떨어진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바다에 어업을 하러 나가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난파선이 되고 옛날에 뭐 우주로 뭐 어업하러 가지는 못했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러다 우주로 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맞아요. 나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바닷속 괴수에 대한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리비아탄이라든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바다에 대한 내재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가 저는 진짜 와닿았는데 경외감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경외감이 어떻게 해서 부족하지?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진짜요? 심해라고 했을 때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잖아요. 그럼 마리아나 해구 모습이라고 구글링을 해보면 진짜 이상한 컴퓨터 모델링 화면이 나와요. 왜냐면 심해는 관찰했을 때 너무 뿌해서 이 모습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모델링으로 이 모습을 재구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CAD로 그린
되게 어설픈 모습의 지형.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우주는 나사에서 찍은 위성들, 행성들, 제임스의 별들. 우주망원경이 공개한 네. 가장 오래된 은하의 사진. 네, 창조의 기둥 이런 거. 난리나.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타란툴라 성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시각적인 자료에서 보여지는 경외감이 심해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외감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바다에 가서 이제 한참 놀다가 뭘 합니까? 라면 먹죠? 기본적으로 놀다 보면은 네.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근데 화장실을 갑니까? 물에 갑니다. 가야 돼요, 원래. 원래 근데 가야죠. 어린 친구들. 이 어린 친구들이 화장실을 굳이 가지 못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리다가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 자연으로부터 염분과 노폐물을 밀어내는 행위를 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경외감이 부족해서 그래. 바다에 대한 감히 여기다가 바다에 예를 들어 우주인들 우주에서 오줌 쌉니까? 안 해. 달에서 오줌 안 싸잖아요. 그렇죠. 왜냐? 경외감이 있거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실내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경외감이 부족해요. 쓰레기도 버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경외감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우주선과 잠수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수함의 외벽에만 사용되는 철판 두께가 1m에 가까운 말이 1m지 거의 이만큼이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합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철제 덩어리가 철강 주식. 죄송합니다. 액체 호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건데 허파를 액체로 채우면 돼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코로 한번 빨아봐. 죽죠. 죽어요. 이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교수님은 오렌지 코로 안 빨아봤다. 고통을 모른다.